안녕하세요. 히드나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미르와 함께 쓴 소설을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판타지와 성인용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에는 폭력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실 때에는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부,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력서에 6개월짜리 줄 하나가 생긴 뒤로 시간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서류는 전보다 조금 더 자주 붙었다. 경력무에서 경력 있음으로 바뀐 덕분인 것 같았다. 대신 떨어질 때의 문장은 더 구체적이 됐다. 경력 기간이 짧아 우려가 된다. 이직 사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전에는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좀 추상적인 말로 잘리던 개. 이제는 짧은 경력, 적응 실패 경험, 이 두 단어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경력이 없어서 안 뽑더니 이제는 경력이 있어서 안 뽑네.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는 더 구체적인 숫자들이 붙었다. 엄마가 어느 날 집 전화기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놓았다. 주택담보대출이자 납부일 연체 시 경고 안내 문구, 다음 달부터 늘어나는 이자율. 뭐야, 이거. 내가 물었다. 까먹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번 달은 아슬아슬하게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진짜 여유가 없어. 엄마가 메모를 툭툭 두드렸다. 네가 회사 다닐 때 냈던 것도 이자 구멍 막는데 꽤 썼거든.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아빠가 옆에서 말을 보탰다.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나이 제한이 참 솔직하더라. 공고를 몇 개 보여줬다. 만 34세 이하 우대, 청년 채용, 경력 5년 이하. 아빠는 그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갔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마트나 편의점 알바라도 해볼까 했는데 거기도 이력서가 수북해. 애들 등록금에 생활비에 다들 미친 듯이 구하는 모양이야.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요즘 알바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닌다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야. 웃으면서 했지만 표정은 별로 웃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단독, 가족 단위 극단 선택, 사건, 3년 연속 증가, 심층 선순환법 시행 이후. 통계로 본 자살률 변화 화면에는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현관문과 경찰차 불빛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앵커가 읽어내려갔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전년 대비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막에는 숫자들이 나란히 섰다. 개인명, 프로스포로 가족 단위 가구, 프로스포로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또 저런 뉴스네. 아빠가 팔짱을 끼고 TV를 바라봤다. 돈 떨어지고 일자리 없고 빚만 남으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 앵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한편 노동시장 선순환 특별법 시행 이후 장기 실업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에는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은 개선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수트 입은 전문가가 나왔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통증, 그 말이 귀에 걸렸다. 필요해서 만든 통증이라니.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한 문장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집에서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이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필요해서 아픈 거야, 그러면?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를 차지했습니다. 거실 TV 화면 오른쪽 아래에 그래프와 함께 작은 박스가 하나 떴다. 설문조사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신가요? 매우 만족 다수, 만족 보통 다수,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나는 그 박스만 멍하니 바라봤다.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방향키를 움직였다. 물론 우리 TV는 저런 설문에 실제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그냥 화면 어딘가에 떠있는 누군가의 질문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화면 속 네모칸들이 마치 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 같았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가 원하던 대로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잘리고 법도 하나 만들어지고 경력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자영업자들도 가게 접고 취업시장으로 들어오고 너랑 부모님이 같이 시험장 앞에서 번호표 뽑게 된 이 상황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입을 열면 뭔가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TV를 보다가 말했다. 네가 보기엔 어때? 뭐가? 이런 거. 뉴스에서 하는 얘기들. 선순환이니 뭐니 하는 거.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다. 모른다고 말하면 덜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빠가 말했다. 정말로 궁금하긴 하네. 이 숫자들 보는 사람들은 자기 삶까지 같이 보는 건지. TV 화면 위쪽에는 그래프와 퍼센티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긍정평가 퍼센트. 저 안 어디쯤에 우리 셋의 얼굴이 들어간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조용해졌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침묵이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취업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새로 올라온 공고들은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유연한 노동 환경, 역량 중심 선발,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이런 문장들이 있었다. 공정. 프롤로그에서 내가 달았던 댓글들이 떠올랐다. 저 새끼들 다 잘라라. 우리 같은 애들로 다시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연봉반의 반만 받아도 개처럼 일할 수 있다. 그때는 그런 말을 쓰는 내 손가락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지금은 똑같은 단어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안에 뭐가 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또 공고를 클릭했다.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았으니까. 며칠 뒤 아침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 노동시장 선순환 특별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정부는 해당 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서 있었다. 경직된 고용구조를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선순환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날렸다. 장기 실업자 증가와 극단적 선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장관이 곧바로 받았다.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가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기업 인건비 부담 신규 창업률 약간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화면 맨 아래 한 줄이 지나갔다. 단 특정 연령 소득 계층에 체감 고용 불안도는 상승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찌푸리지 않으면 읽기 어려웠다. 엄마가 말했다. 완전 성공이래. 아빠가 대꾸했다. 그래, 성공했겠지. 누군가. 입장에서는 나는 뉴스 화면을 보면서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다.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내가 키보드로 쳤던 말이 지금은 국가가 기자들 앞에서 조금 더 품위 있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 잘랐고, 그래서 구조를 바꿨고, 그래서 숫자는 예쁘게 나왔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였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같이 거실에 있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뉴스는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재방송 뉴스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요즘 기사 보면 가족끼리 같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얘기하면 뭐하냐. 우리까지 그런 생각하면 진짜로 끝이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냥 그 사람들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아까 봤던 그 설문 박스가 다시 떴다. 설문조사.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신가요?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화면에는 체크 표시가 없었다.
어느 누구의 선택도 표시되지 않은 채 네모 칸들만 텅 비어 있었다. 너라면 뭐에 체크하겠어? 아빠가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도 5개 중에 하나는 골라야지. 아빠가 웃으려고 했다.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어.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나는 5개 중에 하나도 고르기 싫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TV 화면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고, 그래프는 움직였고, 자막은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 집 안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공부하는 필기구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왼쪽에는 엄마가, 오른쪽에는 아빠가 앉아 있었다. 셋 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순간 화면 속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로고 음악이 짧게 흘렀다. 그 아래 설문 박스가 한 번 더 떴다.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번에는 위쪽 문구만 크게 보였다. 그 아래의 선택지들은 살짝 흐릿하게 처리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읽었다만. 족스러우신가요? 머릿속으로 대답을 몇 개 떠올렸다. 아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아나요? 그건 당신들이 더 잘 알겠죠. 아무 답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툭 TV 화면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설문 박스는 조금 더 있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화면에는 다시 똑같은 광고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익숙한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누가 무엇을 눌렀는지, 어디에 체크했는지, 그 결과가 어디로 보내졌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같았다. 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